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르리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는 정말 다른 것보다도 무탈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비즈니스 북스에서 작년에 출간된 조윤재 작가님의 신독 혼자 있는 시간의 힘입니다. 신독은 혼자 있을 때도 몸가짐을 바로하고 언행을 삼간다는 뜻인데요. 즉,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전의 여러 명문장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전에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 읽고 잤는데요. 읽으면서 하루 동안의 저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이 한결 정돈되면서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책 내용 중에서 제가 인상 깊은 문장들만 골라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들려드릴게요.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한다.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학자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다. 나를 안다는 것은 스스로 부족함을 아는 것이다. 스스로를 깨달으면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나를 낮출 수 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하나가 되는 타고난 나의 존엄성을 아는 것이다. 내가 소중하기에 나의 가치와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노자가 말했던 대기만성은 큰 그릇으로 완성되어 가는 상태가 아니라 성장을 멈추지 않으려는 노력 자체를 뜻한다. 배움에 마침은 없다. 칼로 자르는 듯, 줄로 가는 듯, 정으로 쪼는 듯, 숫돌로 광을 내는 듯하다. 거친 돌을 깨어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처럼 장인의 지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문이 그렇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모든 감정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버려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그것을 제때 다스리지 못하는 나의 미련이다. 정성이 지극하면 새와 돌도 열린다. 일을 이루는데 지극한 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작은 일도 지극해야 한다. 그러면 작은 일에도 정성이 있게 되고 정성이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명확해진다. 명확해지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게 되면 새롭게 된다. 오직 세상에서 지극한 정성이 있어야 나와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성찰이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솔직함,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 잘못을 즉각 고칠 수 있는 실천, 스스로를 내려놓고 사심 없이 일을 대할 때 비로소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다. 놀라운 업적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겠다는 욕심보다 사심 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이뤄진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다. 설사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다툼이 생기더라도 감정이 아닌 배려의 정신으로 대하는 것이다. 타인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내가 온화한 얼굴로 상대를 본다면 상대방 역시 온화한 얼굴로 나를 대하게 된다. 나 자신을 이기면 패자는 어제의 나로 사라진다. 그렇게 오늘에는 강한 나, 굳건한 나만 남는다. 더욱 강력한 나로서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의 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극기, 나를 이기는 것이다. 삶의 의미를 알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교양을 쌓아야 한다. 이런 노력이 계속될 때 우리는 품격 있는 자신을 되찾을 수 있다. 소사과욕, 내 것을 적게 하고 욕심을 줄이라는 가르침이다. 그 바탕은 자신이 가진 것을 아끼는 겸손한 마음이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주는 화려함이 아닌 오래된 것의 절박함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새로운 것, 좋은 것만을 추구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면 오히려 삶이 행복해진다. 자연은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기에 오래 갈 수 있다. 성인은 몸을 뒤에 둠으로써 오히려 앞설 수 있다.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많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은 길은 드물다. 사사로운 욕심과 탐욕에서 벗어나 정의로운 방법을 추구할 때 스스로에게 떳떳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한다. 부에 처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빈천에 처하면 잠잠히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키우면 된다. 멈춰야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해야 얻을 수 있다. 내 얼굴을 제대로 보려면 멈춰있는 물을, 내 마음을 제대로 보려면 마음이 고요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 직접 만날 수 없다면 그들이 남긴 책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된다. 바로 고전이다. 부드러움을 쌓아나가면 견고해지고 약함을 쌓아나가면 강해진다. 바로 쌓아나감의 힘이다. 아무리 약하고 부드러운 존재라고 해도 남다른 노력을 쌓아나가면 강인한 실력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잘 알려진 만시간의 법칙과도 통한다.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든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나날이 나아가고 다달이 달라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일치월장이라는 축적의 과정은 남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다. 명령의 엄정함과 확고한 위계 질서는 조직을 운영하며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요소다. 작심삼일을 꾸준하게 반복하면 어느덧 3일 간격으로 이어진 습관이 된다. 사람은 그렇게 성장한다.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면
얼굴과 몸이 깨끗해지듯이 날마다 마음을 닦아 새롭게 하면 마음이 깨끗해진다.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자 노력하는 나날이 쌓이다 보면 우리 인생은 곧 의미로 채워질 것이다. 한 분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심전력으로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정한 목표에 지장이 되는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차단해야 한다. 무언가를 이루기 원한다면 바로 이런 것들과 과감하게 이별할 수 있는 단호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날개를 확신하며 애벌레는 고치에 들어가 오랫동안 인내한다. 성공은 도덕성과 함께할 때 나만의 부귀와 번영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성취가 되었을 때 가장 값지다.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자세를 가다듬은 사람의 일의 결과는 다른 법이다. 그 일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인식한다면 당연히 책임 있게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다. 공자는 빠른 출세를 하고 싶다면 오히려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먼저 배움을 충실히 하되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은 반드시 가려야 한다. 출세에 특별한 비법은 없다. 기본기를 탄탄히 하는 것이다.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와 능력을 쌓아나갈 때 세상에 당당히 나설 자격이 주어진다. 모든 크고 위대한 사물은 작고 미세한 데서부터 시작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시작이 작고 부족하더라도 노력을 끊임없이 쌓아나가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 노끈으로 톱질해도 나무를 자를 수 있고 떨어지는 물방울로도 돌에 구멍이 난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남들보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된다. 부드러움을 쌓아나가면 견고해지고 약함을 쌓아나가면 강해진다. 일의 위대함이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비범하고 거대한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떤 정신으로 얼마나 정성과 최선을 다해 임하느냐 하는 태도에 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 축하 연설에서 했던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이다라는 말은 오늘날 천재로 불리는 네가 깨달은 인생의 통찰이었을 것이다. 삶의 유한성을 알고 결국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과도 결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찰하며 산다면 끝없는 욕심과 순간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존엄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반드시 치밀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인생의 계획은 어느 특별한 순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날마다 더디게 일어나가는 것이다.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하루하루의 계획이다. 하루는 마침표가 아니다. 또 다른 하루를 위한 쉼표다. 내일을 향해, 미래를 향해 다가가는 준비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새겨지는 결정적인 하루가 있다.
사람은 그 특별한 날을 기대하며 여성한 나날들을 살아낸다. 인생이란 그러한 평범한 날들이 쌓여가는 비범한 과정이다. 주체적으로 산다는 것은 포기한 가능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나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진 다음 나의 결정에서 비롯된 모든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다. 스스로 맑고 깨끗하다면 다른 사람들 역시 함부로 하지 못하지만 자기 자신부터 스스로를 모욕하고 훼손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멸시와 괴롭힘을 받게 된다. 모든 사람은 하늘이 준 소중한 가치,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훼손해 그 가치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가장 외로운 시간은 가장 소중한 일을 쌓아나가는 시간이다.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가 진정한 친구의 척도는 아니다. 함께 일을 가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벗이 될 수 있다. 인생에서 가장 절실한 친구는 진정으로 나를 알아주는 친구. 또 하나의 내가 되어 함께 인생길을 가는 친구다. 친구를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내가 잘 나갈 때 찾아오는 친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변함없이 내 곁에 있는 사람. 그가 진정한 친구다. 친구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의 앞날까지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가까이 두고 만나는 즐거움보다는 멀리 있어도 그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간절함이 진실한 우정이다. 우정이란 서로를 참아내는 배려가 아니라 만나지 못하는 세월을 견디는 그리움이다. 친구를 사귈 때 필요한 자세는 친구에 대해 미리 기대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에게 충고하는 일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스스로를 아는 일이다. 자신의 부족함은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함부로 남에게 충고하는 것은 교만일 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내 것은 현재뿐이다. 과거는 흘러갔기에 되돌릴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당겼을 수 없다. 따라서 과거를 후회하며 괴로워하거나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과도 같다. 부귀하든 가난하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자신의 행복을 결정하게 하지 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현재에 충실하다면 그 삶은 충분히 소중하다. 말은 그 사람 자신이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드러내기에 말을 듣는 것을 신중해야 한다. 나아가 자신이 해왔던 말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를 의심하는 사람은 남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믿는 사람은 남을 의심하지 않는다. 진정한 행복이란 하늘이 준 나의 소명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데에서 비롯된다. 그 깨달음은 고난의 시간에 얻을 수 있다. 이때 고난이란 주위의 누구도
기댈 환경도 없는 철저한 혼자만의 시간이다. 부서지지 않는 금강석은 깊숙한 땅 속에서 거센 압력과 고온을 견딘 끝에 완성된다. 갈고 닦고 쪼갠 끝에 아름다운 옥이 완성되는 것처럼 인간 역시 고난에 의해 다듬어지고 빛이 나는 법이다. 무엇보다도 고난을 이겨낸 경험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자신감의 원천이 될 것이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삶의 질을 말해준다. 우리의 행복은 즐거운 마음에 크게 좌우되고 즐거운 마음은 건강 상태에 따라 좌우된다. 똑같은 상황과 맞닥뜨렸다고 해도 몸이 건강할 때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지만 병을 앓거나 건강하지 못할 때에는 큰 영향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우리가 행복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 때문이다. 마루를 잘 자라게 하려면 쓸데없는 가지를 쳐줘야 하듯이 사람이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정리가 필요하다. 방해되는 환경도 쳐내야 하고 머릿속에 있는 잡념도 비워내야 한다. 그렇게 별이고 별인 한 가지에만 몰두하면 무슨 일이든지 이룰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단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모든 것을 잘라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별여낸 하나에 도달하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필요하다. 내 마음에 평안을 줄 때 마음은 일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사람의 욕심은 바다와도 같다. 마음의 갈증을 풀고자 끝없이 마시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마저 집어삼킨다. 성취란 시간이 모자라서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부족하기에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을 고쳐나가고 그럼에도 끝내 고치지 못한 것이 있음을 안타까워한다면 더 큰 잘못은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 나이 듦이란 갔으면 하는 길들을 갈 수밖에 없는 길로 변화시키는 긴 여행이다.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한다.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학자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다. 나를 안다는 것은 스스로 부족함을 아는 것이다. 스스로를 깨달으면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나를 낮출 수 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하나가 되는 타고난 나의 존엄성을 아는 것이다. 내가 소중하기에 나의 가치와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노자가 말했던 대기만성은 큰 그릇으로 완성되어 가는 상태가 아니라 성장을 멈추지 않으려는 노력 자체를 뜻한다. 배움에 마침은 없다. 칼로 자르는 듯, 줄로 가는 듯, 정으로 쪼는 듯, 숫돌로 광을 내는 듯하다. 거친 돌을 깨어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처럼 장인의 지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문이 그렇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모든 감정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버려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그것을 제때 다스리지 못하는 나의 미련이다. 정성이 지극하면 새와 돌도 열린다. 일을 이루는데 지극한 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작은 일도 지극해야 한다. 그러면 작은 일에도 정성이 있게 되고 정성이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명확해진다. 명확해지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게 되면 새롭게 된다. 오직 세상에서 지극한 정성이 있어야 나와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성찰이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솔직함,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 잘못을 즉각 고칠 수 있는 실천, 스스로를 내려놓고 사심없이 일을 대할 때 비로소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다. 놀라운 업적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겠다는 욕심보다 사심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이뤄진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다. 설사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다툼이 생기더라도 감정이 아닌 배려의 정신으로 대하는 것이다. 타인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내가 온화한 얼굴로 상대를 본다면 상대방 역시 온화한 얼굴로 나를 대하게 된다. 나 자신을 이기면 패자는 어제의 나로 사라진다. 그렇게 오늘에는 강한 나, 굳건한 나만 남는다. 더욱 강력한 나로서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의 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극기, 나를 이기는 것이다. 삶의 의미를 알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교양을 쌓아야 한다. 이런 노력이 계속될 때 우리는 품격 있는 자신을 되찾을 수 있다. 소사과욕, 내 것을 적게 하고 욕심을 줄이라는 가르침이다. 그 바탕은 자신이 가진 것을 아끼는 겸손한 마음이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주는 화려함이 아닌 오래된 것의 절박함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새로운 것, 좋은 것만을 추구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면 오히려 삶이 행복해진다. 자연은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기에 오래 갈 수 있다. 성인은 몸을 뒤에 둠으로써 오히려 앞설 수 있다.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많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은 길은 드물다. 사사로운 욕심과 탐욕에서 벗어나 정의로운 방법을 추구할 때 스스로에게 떳떳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한다.
부에 처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빈천에 처하면 잠잠히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키우면 된다. 멈춰야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해야 얻을 수 있다. 내 얼굴을 제대로 보려면 멈춰 있는 물을, 내 마음을 제대로 보려면 마음이 고요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 직접 만날 수 없다면 그들이 남긴 책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된다. 바로 고전이다. 부드러움을 쌓아나가면 견고해지고 약함을 쌓아나가면 강해진다. 바로 쌓아나감의 힘이다. 아무리 약하고 부드러운 존재라고 해도 남다른 노력을 쌓아나가면 강인한 실력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잘 알려진 만시간의 법칙과도 통한다.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든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나날이 나아가고 다달이 달라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일치월장이라는 축적의 과정은 남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다. 명령의 엄정함과 확고한 위계 질서는 조직을 운영하며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요소다. 작심삼일을 꾸준하게 반복하면 어느덧 3일 간격으로 이어진 습관이 된다. 사람은 그렇게 성장한다.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면 얼굴과 몸이 깨끗해지듯이 날마다 마음을 닦아 새롭게 하면 마음이 깨끗해진다.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자 노력하는 나날이 쌓이다 보면 우리 인생은 곧 의미로 채워질 것이다. 한 분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심전력으로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정한 목표에 지장이 되는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차단해야 한다. 무언가를 이루기 원한다면 바로 이런 것들과 과감하게 이별할 수 있는 단호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날개를 확신하며 애벌레는 고치에 들어가 오랫동안 인내한다. 성공은 도덕성과 함께할 때 나만의 부귀와 번영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성취가 되었을 때 가장 값지다.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자세를 가다듬은 사람의 일의 결과는 다른 법이다. 그 일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인식한다면 당연히 책임 있게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다. 공자는 빠른 출세를 하고 싶다면 오히려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먼저 배움을 충실히 하되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은 반드시 가려야 한다. 출세에 특별한 비법은 없다. 기본기를 탄탄히 하는 것이다.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와 능력을 쌓아나갈 때 세상에 당당히 나설 자격이 주어진다. 모든 크고 위대한 사물은 작고 미세한 데서부터 시작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시작이 작고 부족하더라도 노력을 끊임없이 쌓아나가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 노끈으로 톱질해도 나무를 자를 수 있고
떨어지는 물방울로도 돌에 구멍이 난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남들보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된다. 부드러움을 쌓아나가면 견고해지고 약함을 쌓아나가면 강해진다. 일의 위대함이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비범하고 거대한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떤 정신으로 얼마나 정성과 최선을 다해 임하느냐 하는 태도에 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 축하 연설에서 했던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이다라는 말은 오늘날 천재로 불리는 네가 깨달은 인생의 통찰이었을 것이다. 삶의 유한성을 알고 결국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과도 결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찰하며 산다면 끝없는 욕심과 순간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존엄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반드시 치밀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인생의 계획은 어느 특별한 순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날마다 더디게 일어나가는 것이다.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하루하루의 계획이다. 하루는 마침표가 아니다. 또 다른 하루를 위한 쉼표다. 내일을 향해, 미래를 향해 다가가는 준비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새겨지는 결정적인 하루가 있다. 사람은 그 특별한 날을 기대하며 여성한 나날들을 살아낸다. 인생이란 그러한 평범한 날들이 쌓여가는 비범한 과정이다. 주체적으로 산다는 것은 포기한 가능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나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진 다음 나의 결정에서 비롯된 모든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다. 스스로 맑고 깨끗하다면 다른 사람들 역시 함부로 하지 못하지만 자기 자신부터 스스로를 모욕하고 훼손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멸시와 괴롭힘을 받게 된다. 모든 사람은 하늘이 준 소중한 가치,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훼손해 그 가치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가장 외로운 시간은 가장 소중한 일을 쌓아나가는 시간이다.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가 진정한 친구의 척도는 아니다. 함께 일을 가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벗이 될 수 있다. 인생에서 가장 절실한 친구는 진정으로 나를 알아주는 친구, 또 하나의 내가 되어 함께 인생길을 가는 친구다. 친구를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내가 잘 나갈 때 찾아오는 친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변함없이 내 곁에 있는 사람, 그가 진정한 친구다. 친구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의 앞날까지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가까이 두고 만나는 즐거움보다는 멀리 있어도 그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간절함이 진실한 우정이다. 우정이란 서로를 참아내는 배려가 아니라 만나지 못하는 세월을 견디는 그리움이다. 친구를 사귈 때 필요한 자세는 친구에 대해 미리 기대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에게 충고하는 일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스스로를 아는 일이다. 자신의 부족함은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함부로 남에게 충고하는 것은 교만일 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내 것은 현재뿐이다. 과거는 흘러갔기에 되돌릴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당겼을 수 없다. 따라서 과거를 후회하며 괴로워하거나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과도 같다. 부귀하든 가난하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자신의 행복을 결정하게 하지 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현재에 충실하다면 그 삶은 충분히 소중하다. 말은 그 사람 자신이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드러내기에 말을 듣는 것을 신중해야 한다. 나아가 자신이 해왔던 말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를 의심하는 사람은 남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믿는 사람은 남을 의심하지 않는다. 진정한 행복이란 하늘이 준 나의 소명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데에서 비롯된다. 그 깨달음은 고난의 시간에 얻을 수 있다. 이때 고난이란 주위에 누구도 기댈 환경도 없는 철저한 혼자만의 시간이다. 부서지지 않는 금강석은 깊숙한 땅 속에서 거센 압력과 고온을 견딘 끝에 완성된다. 갈고 닦고 쪼갠 끝에 아름다운 옥이 완성되는 것처럼 인간 역시 고난에 의해 다듬어지고 빛이 나는 법이다. 무엇보다도 고난을 이겨낸 경험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자신감의 원천이 될 것이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삶의 질을 말해준다. 우리의 행복은 즐거운 마음에 크게 좌우되고 즐거운 마음은 건강 상태에 따라 좌우된다. 똑같은 상황과 맞닥뜨렸다고 해도 몸이 건강할 때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지만 병을 앓거나 건강하지 못할 때에는 큰 영향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우리가 행복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 때문이다. 마루를 잘 자라게 하려면 쓸데없는 가지를 쳐줘야 하듯이 사람이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정리가 필요하다. 방해되는 환경도 쳐내야 하고 머릿속에 있는 잡념도 비워내야 한다. 그렇게 별이고 별인 한 가지에만 몰두하면 무슨 일이든지 이룰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단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모든 것을 잘라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별여낸 하나에 도달하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필요하다. 내 마음에 평안을 줄 때 마음은 일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사람의 욕심은 바다와도 같다. 마음의 갈증을 풀고자 끝없이 마시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마저 집어삼킨다. 성취란 시간이 모자라서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부족하기에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을 고쳐나가고 그럼에도 끝내 고치지 못한 것이 있음을 안타까워한다면 더 큰 잘못은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 나이 듦이란 갔으면 하는 길들을 갈 수밖에 없는 길로 변화시키는 긴 여행이다.